내 무덤에 풀이 난다면 내가 죄가 있는 것이다. 1388년 개경의 차가운 가을 하늘 아래 73세의 노장군이 형장으로 걸어가며 남긴 말입니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 두려움 대신 하늘을 향해 자신의 결백을 고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최영 장군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말, 이 나라는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살 곳을 잃었고 조정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누군가 이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최영이었지요. 1316년에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전장에 뛰어들어 단 한 번도 나라를 배신하지 않은 채 반세기를 싸웠습니다. 홍건적이 개경을 짓밟고 들어왔을 때 최영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적을 몰아냈습니다. 서해의 덕적도에서 왜구가 출몰하자 그는 바다 위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나라 기황후 세력이 고려 내부를 흔들려 했을 때도 그는 단호하게 칼을 들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최영 장군이 나타나면 적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고요. 과장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그 자체로 고려의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장군에게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단 한마디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버지 최원이 세상을 떠나며 어린 아들에게 남긴 이 말, 최영은 평생 이 6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고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우왕의 장인이었고 군사와 행정을 모두 손에 쥔 인물이었지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허름했고 그의 옷은 배로 짠 것이었으며 그의 밥상에는 거창한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이 그 권력을 사리사욕에 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몸담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영은 달랐습니다. 돈보다 귀한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그는 73년생에 내내 해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사랑한 것은 그가 싸움을 잘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깨끗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1388년, 최영은 마지막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동 정벌이었지요. 원나라가 기울고 명나라가 떠오르는 격변의 시대에 최영은 고려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고 흔들리는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정군을 이끌 장수로 그가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는 때때로 믿었던 사람이 칼을 거꾸로 드는 순간이 옵니다. 요동을 향해 진군하던 이성계의 군대는 압록강 위화도에 이르렀을 때 멈춰 섰습니다.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는 섬에 고립된 채 이성계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무모하다. 때는 지금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이 바로 내 시대를 여는 때다. 그는 군대를 돌렸습니다. 위화도 회군, 역사는 이 사건을 그렇게 부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위화도의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은 불어 섬을 삼킬 듯 넘실대고 천막 속에서 이성계의 망료들은 숨죽여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개경에 있는 최영은 그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설마.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하지만 보고가 하나씩 들어올수록 최영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대가 자신을 등지고 있다는 것을. 이성계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고려보다 새로운 나라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셈법은 냉정했고 그의 선택은 역사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최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려라는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진은 해라도 붙잡으려 했던 낭만적 의리, 현실이 아니라 명분을 선택한 노장의 고집, 어쩌면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부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 없었다면 역사에 기억되는 이름이 과연 남을 수 있었을까요? 회군한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73세의 최영은 다시 갑옷을 입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3살입니다. 무릎도 허리도 예전 같지 않은 나이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머리카락은 이미 백설처럼 하얗게 새었으면서도 그는 성벽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것은 이성계가 이끄는 수만의 대군이었습니다. 최영의 손에 남은 병사는 고작 수백 명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경 성벽 위에서 백발의 노장군이 홀로 칼을 쥐고 밀려오는 대군을 응시하는 그 장면. 그것은 전쟁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마지막 신념을 지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칼을 들 힘이 있는 한,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섬겼던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다. 비록 질지라도 이것이 내 자리다. 그런 눈빛으로 그는 서 있었을 것입니다. 최영은 싸웠습니다. 수백 명으로 수만 명에 맞섰고 노구의 몸으로 직접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그 싸움 자체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체포된 최영은 유배를 거쳐 끝내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길목에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최영 장군이 처형된다고. 안악들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고 노인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울음을 그쳤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뻗어 장군의 옷자락을 붙들려 했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최영은 그 길을 당당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형장에 이르러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무덤에 풀이 난다면 내가 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결백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나라를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이익을 위해 백성을 팔지 않았다. 하늘이 알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고향에 자리한 그의 무덤, 적토묘라 불리는 그 붉은 흙 위에 수백 년 동안 풀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그 무덤은 붉은 흙이 드러난 채였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장군이 억울하기 때문이라고. 하늘도 그의 결백을 알기 때문이라고.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수백 년간 그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최영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름석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성계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만들어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옳았고 역사는 그에게 성공한 혁명가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진 이름은 최영이었습니다. 새 시대를 연 사람은 이성계였지만 마음을 얻은 사람은 최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현실을 따르는 것이 영리해 보입니다. 실리를 쫓고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공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역사가 길게 보면 끝까지 명분을 지키고 의리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73세의 나이에 수백 명으로 수만 명에 맞서 성벽 위에 올라선 그 노장군의 모습을, 형장으로 걸어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 등을 우리는 오늘 이 영상에서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포기하기 아까웠던 신념이 있으셨을 겁니다. 최영 장군은 그 신념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